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경기도 국감 두 번째, 오늘은 국토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감이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여와 그리고 국민의힘과 이재명 지사의 나선 공방이 있었는데요. 역시 쟁점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MBC가 보도했었는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지난해 4월 이른바 고발 사주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이름도 나왔지요. 역시 이 부분도 쟁점이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석 대변인을 맡았죠. 박찬대 의원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허인하 수석 대변인이 참석해 있습니다. 네, 뉴스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예정인가요? 네, 미숙한 정치적인 언어다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판한 그 후보가 누구의 있어요. 말? 바로 그 예. 윤석열 후보 어제 그 5.18 호남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당내에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썰어볼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김경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가 출연하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그리고 또 5.18 광주 발언 관련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박찬대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죠. 허은하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두 수석의 대결. 예, 수석 제일 높은 수석 대변인의 대결. 수석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는 예. 밀려났습니다. 곧 하실. 캠프가 해단되면서 예. 다시 또 선대위로 가면 그렇죠. 뭐 하시겠죠, 뭐. 아닙니다. 뭐 더 훌륭한 분 모셔와야죠. 너무 예. 잘하셨어서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캠프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네. 하실 것 같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저도 소스가 있으니까. 사석이라도 하려고.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국감이 진행 중인데 현장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에 뭐 계속 일문일답으로 이재명 지사와 공방을 벌였었는데요. 예, 아니요, 인사의 최종 결제는 성남시 잠깐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대행 및 본부장 인사는 성남시장의 최종 결제가 안 계셨던 있었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얘기 하실 것 같아가지고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권이 있고 임원 그러니까 추천위원회가 성남시장이 추천해서 최종 결제 안 하는데 하면 안 되죠. 당시에 사장이 없을 경우에는 네. 행정국장이 대행하게 돼 네, 있다고 그거는 합니다. 뭐 실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성남시장의 최종 결제 아니라고 하는 건 그건 손바닥으로 어떤 걸 하는 말하는 일이 겁니까? 아니죠. 그게 저 잠깐만 시장 지사님 선호하시는 경기도 소관사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네. 저희가 그 경기도 주최 행사 이벤트를 보니까 홍보 비용이 좀 나가서 네. 이게 계약 홍보 비용 체결한 따로 업체 적으세요. 내역을 요청했는데 받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어느 스튜디오에서 하시는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안 주시더라고요. 지사님 지금 처남이 몇 분 계시죠? 한 분인가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거는 사적인 거라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사업 연결됐으니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는데 경기도 행사를 할 때 꼭 이곳에 가서 찍어라. 지사님이 추천해 주신 스튜디오라고 지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찍고 나니까 처남 스튜디오라고 그분들이 알게 됐다고 하시고 뭔 그리고 스튜디오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이분이 스튜디오를 차렸는데 지사님 되고 나서 설립을 했어요. 예, 잠깐 지금 경기도 국감 열리고 있는 생중계 화면을 봤습니다. 김인혜 의원이 대장동 관련돼서 이런 결재권 또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의 임명권 등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또 가족도 아마 홍보 비용 관련돼서 혹시 처남이 무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까지 좀 들었습니다. 국토위 국감이 오늘 있었는데 한 줄 평을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총평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자, 네. 이제 짧게 예, 이재명의 국감 투는 네모다. 한 줄씩 적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 각자 먼저 먼저 네. 펜이 하나밖에 준비가 안 되군요. 저기 FD 이거는 예. 안 쳐지고 매직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세요? 저기요. 예. 아. 이건 글씨 작아서 안 보일 네네네, 거예요. 조금. 네. 예, 이걸로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원래 10초 음악이 있었는데 다 끝나버렸어. 먼저 공격을 글씨를 너무 맡게 되는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께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이재명의 국감2는 뭉쳐야 찬다 네. 투다. 예. 역시 우리 또 채널을 생각해 주시는 배려까지. 네, 시청률까지 챙겨주는. 예,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뭉쳐야 찬다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거의 스포츠계 1인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 게임을 치러 나가는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예. 오늘 국감을 보면서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음. 서로 이재명 지사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죠. 지사와 여당과 티키타카가 엄청 되더군요.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하면 국민의힘, 뭔가 하면 국민의힘 하면서 서로 티키타카가 되면서 뭐 보는 입장에서 그냥 재밌다고만 봐야 될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너무 서로 입을 맞추고 나왔다. 예. 너무 합쳐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짧게 반박을 좀 해주. 한 분 좀 들어봐 주시죠. 예, 예. 뭉쳐야 찬다. 요거 하나 짝대기 빠졌네요. 예. 찬대. 찬데? 뭉쳐야 찬대 투. 예. 뭉치다. 찬데. 예, 예. 뭉쳐야 찬대 투. 지금 어제 그 깨알 홍보가 행안위 있었습니다. 예, 행안위 국감을 안 모셔서 그래요. 어저께 행안위 서울시 국감을 했었는데 뭐 국민의힘 의원님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의 티카타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제도 뭉쳐야 찬단이 있었다. 국민의힘에. 근데 그게 헛발했어요. 헛발. 왜 헛발을 했냐면 사실은 서울시정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집중하셔가지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거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판례를 준비하셨는데 사실은 자신감이 없죠. 왜냐하면 이 대장동이라든가 경기 도정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한번 직격을 했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네. 도정에 신경 쓰지 마시고 시정에 집중하십시오. 예. 어제 저희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네. 박찬대 의원님도 네. 자, 판례를 들어주시면 자, 이재명의 국감2는 돌파 후 진격이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행안위 국감은 아마 돌파였다라고 하면 오늘 국토위 국감은 이제 진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실 국감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조금 염려도 했는데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겸손하게 국민 앞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의혹이라든가 궁금한 부분을 겸손하게 설명하겠다. 돌파하겠다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존중해서 말릴 수 없었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돌파 해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국감에서는 이제 진격하는 것으로. 그래서 돌파 후 진격이다. 진격의 제명이다. 뭐 혹시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화자찬이 좀 많이 심하신 것 같아서 예, 돌파를 이재명 후보가요, 박찬대 의원님이요. 박찬대 의원님도 그러신 것 같고 이재명 후보님도 그러신 것 같고 캠프의 수석 대변인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셔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뭉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셨을 때는 어땠을까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다가 이 대장동 주민들께서 플랜카드 들었던 거 그걸 보면서 그냥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분들 플랜카드 보셨어요? 이게 설계한 놈, 돈 받은 놈, 돈 준 놈 모두 범인이다. 예.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검이 답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격을 정말 하시려면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제는 특검을 받으셔야 될 텐데 왜 그 돌격까지는 가지 않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짧게. 예. 짧게요. 예. 특검과 관련된 부분 사실은 특검이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한 번도 없었죠.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검찰이 아무 의혹을 만약에 풀어내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공방이라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진전되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특검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치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가장 관심이 다음번 대통령 누구냐. 특히 우리 87년 이후에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의 대통령 가장 큰 모습 우리 손으로 뽑는다.
이건데요. 사실 특검은 정치적 공방이 있다 보니까 특검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돌파하고 진격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을 비롯한 사실관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뭉개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말씀만 들으면 정말 100점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도 논평을 냈는데 검찰은 이제 삼진 아웃입니다. 그런가요? 네.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장소만 빼고 압수수색한 거 2번씩이나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성남시장을 맡았던 거는 2018년 3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성남시장 예. 그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하고 뭐 그때 못한 거하고 난 큰 유의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성남시장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압수수색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벌써 2018년 3월 이후면은 지금 3년 6개월이 넘게 경과되어 있고 새로운 시장이 직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성남시장실을 사실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큰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예. 단지 과거의 성남시장 3년 6개월 전에 성남시장의 그 자리를 압수수색 못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건 좀 그렇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것을 계좌 추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 우리 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돈을 먹은 놈이 범인이다, 뭐 준 놈이 장물압이다,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현금 흐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 신빙성을 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녹취록에 기초해서 하는 것은 조금 방향이 좀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국민들의 임박한 사실은 비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끼리 똘똘 뭉치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똘똘 뭉치다 보면 남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입장에서 시장실을 지금 와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그것 때문에 검찰 수사 자체가 헛발이다, 뭐 삼진 예. 아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속단이 아니겠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아마 국민들이 결과를 낼 수 있게끔. 궁금해하시면 가서 수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그 국민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피해가 많은 대장동 주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특검하라고 설계한 놈도 돈 받은 놈도 돈 준 놈도 다 나쁘니까 설계하래 특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국민의힘의 목소리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좀 있어요. 예. 국민의힘의 목소리만 나오고 국민의 소리를 못 듣는 것 아닌가. 그거 비판을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가? 네. 국민의힘이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 제가 한 방이 없는 헛방이었던 토론회 국감이었다라고 네. 했던 부분이 잘 아시잖아요. 돈뭉치, 사진. 아. 자, 그런 거 보세요. 사실 이거는 안개가 아직 거쳐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를 보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햇볕이 좀 비춰야 되고 바람도 좀 불어야 예. 되는데 그 전에 그냥 카더라 아니면 그냥 한번 던져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사실 제가 행안위 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것은 뭐냐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조폭의 일방적인 진술서와 그리고 조작되어 있는 엉뚱한 사진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를 조폭 연루설로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이 20억을 받았던 돈의 일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허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목소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우리들의 귀를 가렸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오늘 또 다른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근데 이제 맹탕 국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갖고 우리가 쏘거나 화살을 쏴야 되는데 화살 촉이 없는 겁니다. 총알 없이 사실은 국감을 치른 거잖아요. 알고 계시지만 자료 요청을 했었던 대장동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바는 없잖아요. 국감을 한다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료입니다. 근데 요청하는 자료를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니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 안에서 그래도 무언가의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까지도 그것까지도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립니다. 비난을 네. 좀 할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장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자료 없이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잖아. 왜 못했냐? 자료를 못 받았다. 그럼 자료를 받고 내용을 해서 해야지. 카더라 통신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감 때 새로운 한방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한방은 없고 헛방만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아. 했고요. 새로운 뭐- 것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새로운 것이 없었냐면 하나 딱 있었어요. 새로운 게. 그게 김용판 의원이 제시했던 그 조폭 연루설이었거든요. 아, 이건 새롭다.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거다. 기존에도 그분이 나왔던 그분이 굉장히 의기양양하셨어요. 그 오른쪽에 김도욱 검찰 출신 의원이 계셨고 그 왼쪽에는 김용동 변호사가 계시고 본인은 경찰이세요. 이 세 분이 법을 했었죠. 그렇죠. 법을 아시는 분들인데 아니 그 일방적인 주장을 한 번이라도 검증을 해보셔야지. 신성한 국검장에 그냥 내놨는데 아마 사전에 논의를 했는지. 근데 김용동 의원 표정을 보니까 논의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옆에서 그걸 보면서 계속 끄떡끄떡 동의를 하시는데 예. 내가 볼 때는 김용판 의원께서 만약에 상의를 했다라고 하면 왜 이 검증 시스템이 없었을까? 만약에 상의를 안 했다면 그것은 이제 그분이 아마 단독으로 진행해보고 싶었던 아니, 욕심 사실은 때문에 확실하게 헛발질을 한 해봐야 거예요. 되는 워낙 것 같아요. 치열하게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들어갈 틈을 아니, 못 찾았습니다. 아니, 근데 주제가 쭉 있는데 카더라로 얘기한 건 아니었다. 짧게 얘기 듣고 예. 주제로 또 예, 넘어가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워낙에 말씀을 잘하시니까 제가 이제 끼어들기가 애매했긴 했는데요. 많이 양보해 주셔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은 새로운 자료를 받지 못해서고 기존의 것이 그냥 카더라라고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래도- 부분은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예. 그 지켜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1회전은 완승이었다. 판정승이었다. 이런 판단을 받았는데 사실은 판정승은 아니었고요. 몰수패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국감을 통해서 승리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저분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 여기- 이기고 지는 거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기는 저희 썰전 하는 데 아닙니까? 썰을 푸는 데라. 두 분이 아니, 근데 계속 그 너무 이제 말씀을 하시더니- 썰들이 네네. 상당히 아하. 이 내공이 세셔서 예, 뭐 구경만 해도 재밌네요. 선배님과 그래요? 같은 수준으로 말씀해 뭐 선배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이제 초선이고 재선이고 예, 뭐 연배도 예, 높으시고 그러니까 네. 선배님이라고 하신 거죠. 예, 예. 원래 밖에서도 뭐 어떻게 따로 처음 뵙습니다. 아니, 여당 인사는 의원으로서 드렸습니다. 뭐 친하게 지내고 그건 아니셨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 저기 그 본관 엘리베이터에서 2번 배웠어요. 최근에 국감 준비하다가. 기억을 또 두 번을 다 하셨군요. 그럼요. 우리 인사 수석 열심히 대변인이신데 합니다. 제가 네. 잘 기억하고 인사도 했고요. 예.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두 분 보면 굉장히 친한 사이고 나중에 이익 공동체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권은 그렇거든요. 예. 악수 한번 한다든가 사진 한번 찍으면 바로 그냥 바로 실세가 예. 되는 거죠. 혹시 선배님이라는 발언을 시청자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그럴 같아서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지금 쭉 거의 뭐 총론으로 부딪히셨는데 첫 번째 주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직 주제 안 갔습니까? 예. 네, 첫 주제는 회장이 대리에 보고받나? 이거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배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이 질의와 이재명 지사의 대답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초과 이익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의하지 공무원입니까? 않았다니까요. 아니, 건의했다고 무슨 말씀하셨죠.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당시의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자,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벌 회장이 예, 아니오로 답변해 계열사 주십시오.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거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는 당시 실무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 자체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든 게 실무진이 얘기하는 걸 당시 시장인 내가 다 보고를 받냐는 뭐
회장이 대리의 보고까지도 다 확인하냐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데요? 네, 회장이다 하더라도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라면 예. 예, 보고를 받으시죠. 음, 적지 않은 돈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사업의 하나하나를 다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또는 받았어야 한다. 어떻게 받았어야 되는 거죠. 윗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결제자이시지 않겠습니까? 보시나요? 예. 예, 마지막 결제자의 사인 없이 어떻게 그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조직,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봤던 뭐 공무원 생활을 해봤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듭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이게 삭제가 아니고 건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마 유동규 당시 사장 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그 상황을 최근에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고인 같아요. 삭제면 있던 걸 없앴기 때문에 중요 사항이 되는 건데 건의 사항을 본인은 그때까지 보고 못 받으니까 그렇게 중요하기는 인식이 안 됐다는 얘기였던데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를 보고를 안 받을 리도 없고 예. 전체를 다 보고받을 리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올과 낫싱으로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영어에도 올하고 낫이 있으면 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건 아니다잖아요.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유의미한 보고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있던 것을 삭제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일단은 그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한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침서에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신흥동이라고 10km 떨어져 있는 거기다 공원을 지어줘야 된다. 그게 얼마냐면 2,561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임대 부지도 땅으로 주거나 예. 아니면 돈으로 다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돈의 금액도 딱 평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1822억. 그렇죠. 그 제일 많이 제시한 게 하나이고요. 산업은행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1,300대고 메리츠는 1,500대예요. 그러니까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A10 부지를 주면서 1,822억을 보증을 하거든요. 예. 그 두 금액을 딱 합치게 되면 이 금액이 거의 4,400억이에요. 예? 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또 그래서 이제 4,400억을 확정적으로 했고 그러면 민간 이익은 얼마냐? 그때 당시에 1,800억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안 나도 원가로 일단은 2,561억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이익이 나면 우선주로 임대주택 부지를 1,822억을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남는 이익은 얼마냐면 1,800억 정도예요. 지금 그걸 말씀은 이제 민간에다 주는 거야. 공영의 이익을 확정형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당시로서는 중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봤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좋은 제안이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무위험으로 높은 금액 70%를 가져오는 조건이거든요. 예. 그리고 돈도 안 내고 위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거 초과이익 환수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그 논리. 야 이거는 공모해서 딱 확정해가지고 7대3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나중에 더 발생할지 모르는 민간 이익을 예. 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 환수 조건을 넣으면 쟤네가 받겠냐? 그럼 우리한테 손실을 부담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확정 이익을 줄이라고 요구를 할 텐데 아직 우선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협상은 이제 딱 선정은 3월 27일 날 됐고 요거는 5월 29일 날 한 거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 협상이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직원이 건의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합리적인 건의는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라고 판단할 거절할 수 수 있다는 거죠. 예. 확실히 행안위를 하시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입을 맞추시다 보니까 술술술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캠프의 수석 대변인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 내용은 아마 뭐 제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샅샅이 알고 계시는. 네, 저는 경실련이 어저께 얘기했던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장동 개발사업 추정이익이 1조 8,211억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환수한 개발이익이 이제 10%인 1,830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 1조 6천억 원이 민간 개발사에게 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일반 직원이 얘기해서 말했다라는 게 그래서 그걸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제가 어저께 그 회의록을 좀 봤어요. 회의록을 봤더니 이재명 지사께서 얘기하는 게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어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김은혜 의원이 그 주어를 물어봤던 겁니다. 주어 중요하죠. 근데 그 주어를 나경원 물어봤는데 의원 주어는 끝까지 있어야죠. 예. 예, 끝까지 그 주어를 얘기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게 기억도 좀 여러 가지 선택적인 기억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상황은 기억이 안 나고 저 상황은 기억이 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 BBK 얘기 비슷한 얘기들, 뭐 그땐 얘기랑 비슷하지 않냐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근데 주요한 것은 궤변이 길다 보면은 그 안에 진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논리를 좀 주장했던 거는 이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조항을 건의했다는 건데 당시에 공사 간부들 선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다. 라고 예. 말씀하고 계시고 또 확정이익을 받은 게 시 방침이었고 공모 내용에도 어긋났기 때문에 협의 도중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은 알고는 있었다라는. 아니죠. 그 사후에 알았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후보가 얘기한 건 이제 네. 제가 공정하게 팩트만 저는 얘기한 건 시점이 당신은 중요하죠. 몰랐고 아. 언론 보고 알았다. 그렇죠. 네. 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이- 최근에 언론 보고 알았다. 올은 아니었고 그렇죠. 올 낫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 모든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 결국 숫자를 얘기하면서 뭐를 말했죠?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심재정 의원 질의에도요. 설계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매우 멍청한 사람이거나 매우 못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진짜로 능력을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이재명 지사의 진실이라면 진짜 무능한 지사입니다. 예. 큰일 났네. 네. 우리 이 지사님 무능하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지사님은 미래의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을 2015년도 시점에 앞으로 5년 뒤, 6년 뒤에 이익이 날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택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6년 전에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 못하는데 다 기억해야 된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능력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 정도의 신통력까지 있지는 않으셔요. 잘못했네요. 신통령의 영역이다라고. 아 그럼요. 뭐 이렇게 왕자 쓰고 이렇게 알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실련 부분은 제가 스승은 없으시고. 스승은 없고 제가 조언은 좀 하죠. 예. 네. 아, 박찬대 의원님이 옆에 참모별 스승 멘토. 아닙니다. 많은 것이 나오네요. 아니 근데 비밀인데요. 예. 우리를 되게 힘들어하게 하는 게 뭐냐면 능력자는 분명해요. 우리 대변인단들이 의심되는데요. 능력자는 조금. 아니, 능력자는 능력자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드릴게요. 일단 주장입니다. 예. 예, 가설입니다. 아직은 이거 국민들이 인정해주면 이제 그게 이제 이론으로 가는 거고 예. 아직은 가설인데 우리가 같이 의논하는 어떤 의견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든 글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보다도 정말 번뜩이면서 정리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결단하고 하는 모습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니 이재명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길래 이렇게 살이 빠지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탄하다 보니까 숨을 깊이 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상식적이고. 아니, 썰이 너무 좋아하시는 나가지 거예요. 썰이니까 대신 역시 그것까지도 가설인 거죠. 네. 감탄하면 다이어트가 된다. 예, 가설인 거죠. 가설입니다. 이거 썰입니다. 그냥 가설 아니고 썰이고요. 경실련에 대해서는 시키면 다이어트가 된다. 요거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살은 좀 있는데. 빠졌어요. 살은 좀 예. 빠졌고. 제가 봐도. 예, 좀 전부 다 예. 빠졌죠. 예. 예. 경실련 얘기는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실련은 지금 몇 가지 좀 팩트 체크가 좀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 공영개발제로 해서 아파트까지 다 지어서 했다면 예. 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2009년, 2010년도에 LH가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다가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말리고 MB 그리고 나서 또 LH 사장도 안 하겠다고 했고 예. 또 신용수 의원이 막 그거 질타하고 그러면서 막 작업을 하다가 신영수원이 당시에. 그랬죠. 동생은 또 돈 받아가지고서 또 실형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게 무산이 되어요. 그런데 그때 요 땅 작업을 하고 막 했던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LH가 공영 개발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예. 돈을 1,800억이나 빌려가지고 땅 작업을 해요.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잖아요. 공영 개발을 하는데 땅 작업을 왜 해요? 땅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몇 배씩 돈을 어쭈고 사서 알박기 한 땅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당시 이제 원래 있던 주민들에게 땅을 사는 거죠. 이른바 지주 작업인데 그런데 약 30%를 그 전에 샀었습니다. 그렇죠. 30% 샀죠. 어떤 데는 아주 중요한 부지 같은 데는 몇 배 웃돈을 주고도 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전체를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익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무리한 짓을 한 거예요. 무모한 짓인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무모한 게 아니었죠. LH에 의한 공영 개발이 민간 개발로 돌아갈 거를 무산될 거를 자기들은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게 뭐냐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재명 이 사람이 갑자기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민간 개발에 호의적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영 개발을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꼬이게 되는 거죠. 썰이 많이. 아니 그래서 계시네. 경실련 따라하지 얘기를 못하고 하나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예, 경실 예. 조금만 예. 내가 더 서설이 좀 길었으니까 이제 서설은 빼고 본설만 할게요. 지금까지 아직도? 소설에서 예, 예. 아니, 황 의원님도 좀 얘기를 하셔야 저도 됐어요. 좀 아니 먼저 해야죠. 하시. 아니 근데 요것만 마무리할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에요. 네. 주택용 땅을 만드는 사업과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산하의 도시개발공사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땅만 조성을 해요. 예.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님이 인용을 했던 그 경실련의 얘기는 첫 번째 불가능한 100% 공용제를 기초로 얘기했다는 거고 전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 그거에 대한 잘못은 사실 이재명한테 없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파트까지 이까지 다 답답하다. 이재명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허은하 의원님이 너무 예의를 지키다 보니까. 썰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안 끊을게. 안 끊을 테니까 저는 이제 기승전결 듣는 이렇게 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좋아하는데요. 예, 듣는 거 좋아합니다. 아 진짜 이재명 지사님을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건 느껴집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민주당에서 진짜 사랑하고 애정하는 단체가 경신열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게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MB 전까지 그랬죠.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치 이것도 집단이에요. 약간 선택적인 애정 단체가 돼버렸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랑은 변하니까. 네. 근데 움직이는 그래도 거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사람을 바꿔버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 지사를 믿고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좀 잘못 보이면 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발언은 네. 경신련에 사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유 아닙니다. 이거 네. 경실련이 우리를 경신련에서 그렇죠. 여튼 본인들이 그런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말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할 때는 분명히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가 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래 문제가 있다 경신련이 잘못되고 뭐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특검하자고요. 아, 네, 특검하자고요. 기승전 특검. 네, 저희는 무조건 기승전 특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답답하니까 자료 아, 없이 예, 아무것도 예, 안 예. 되니까 자료도 그냥, 안 주니까 예, 특검이 특검하자. 자료를 받아서 좀 밝혀달라는 네, 얘기군요. 특검합시다. 검찰은 못 믿겠다는 거고. 우리 하지만 앵커님 지금 예. 대선 몇 달 남았죠? 5달 안 남았죠. 예. 3월 그러면 9일이니까 지금 보세요. 이 돈을 받은 사람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 허 대변인께서도 잘 수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확실하게 돈을 받거나 자문료를 받거나 50억을 받거나 100억을 받거나 집을 사주거나 뭐 이랬던 모든 사람들은 국힘분들이에요. 그러면 선택적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나오신 분들이 그리고 확인되지 않아요. 예. 아니 근데 어차피 자문료는 받았을 거고 예. 50억 받은 거 확인됐잖아요. 그다음에 100억 받은 거 확인됐잖아요. 이재명 후보 측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니요 전혀 네. 없고요. 딱 한 명.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기 유동규라는 분 그분이 돈 받았냐 안 받았냐잖아요. 두 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하나는 뇌물. 오늘 이것저것 사실을 다 말하면 되는 겁니까? 예. 네? 오늘 이 사실을 다 하나씩 밝힐까요? 사실을? 저도 이제 사실이 우리 일타 강사처럼 제가 한번 대장동을 파야겠습니까? 지금 왜냐면 하나하나 다시 네,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하고 아니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실련은 존중받을 만한 시민단체인 거는 맞는데 사실은 그쪽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논박할 사실은 자유는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택지 분양과 아파트 분양 이거 두 가지를 다 섞어가지고서 이익이 얼마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숫자의 기초도 추정이에요. 예. 저 회계사 출신 아닙니까? 요 업계 너무 잘 알거든요. 자문위원도 굉장히 오래 했고 사업 계획서도 직접 또 만들어보고 직접 평가도 다 만나셔서 경신여가 직접 만나셔서 말씀 나누시면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경실련을 얘기를 그 부분은 이제 했으니까. 경실련에 대해서 네, 네. 충분히 반박을 하신 것 같고요. 아니, 우리 하나만 앞서 더. 이제 측근 중에 아, 네. 유동규를 얘기를 하셨는데 예.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는 내 측근이 아니다고 했지만 네. 측근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다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는 유동규를 그러면 처음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누가 임명시켰냐? 그렇죠. 그 전에 리모델링 조합장 하던 분을 전공도 다른 분을 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유동규는 제가 지금 이게 누가? 십몇 년이 지금 지난 일이어서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하거나 유동규 씨에 아까도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제가 권한이 있으면 사인을 했겠죠. 사인을 한 건 인사권일 테고. 지시한 적 없습니까? 누구에게? 지시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그런 건 없다.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마도 심사 대상일 텐데 짧게 할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문재인 유동규 본부장을 처음에 그러면 여기에 임명한 사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나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통폐합이 되죠.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서울경제신문사에서 유동규가 이재명의 장비라 불리는 이유 5가지 이거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예. 자격 요건이 미흡한데 5일 만에 초고속 임용을 했고 독불장군 인사로 감사원 감사 2차례 해도 이재명은 방치했고 예. 임용되자마자 팀장 대동해서 법정에 응원을 했고 재선을 돕기 위해서 떠났다가 다시 복귀해서 대장동 사업을 지휘했고 또 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 당선되자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가셨던 분입니다. 예. 여기에 답이 있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뭐 지사님 선거를 도왔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제가 인천에 있는 공기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쭉 보는데요. 단체장은 사장과 감사를 직접 뽑아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예.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복수로 올리면 그 복수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는 이제 선출직 사실은 정치인들의 예. 인사에 관한 자기의 권한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뽑는 게 좀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장 또는 사장을 감시해야 될 감사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직접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본부장급이라든가 직원은 누가 뽑냐면 사장이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국감장에서는 그거 내가 직접 뽑는지 권한을 가지고 내가 직접 뽑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뽑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했다가 오늘은 답변을 했어요. 내가 살펴보고 찾아보고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는 본부장은 사장이 뽑는 거다서 직접 인사권자는 자기는 아니다. 예. 네, 근데 뭐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임명될 것 같은 분이 아니다라고 주변 평가가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이 오른팔이었던 장비를 임명하는데 큰 도움을 줬을 것 같다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래서 그렇게 예측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뭐하자 특검하자. 이게 특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반박을 안 하셔도 예, 저는 뭐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딱 오늘 그건 구호인 거죠, 그냥 슬로건처럼 마지막으로. 예, 그냥. 맞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그럼 얘기해. 저도 그러면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계속해야 돼. 그리고 또 돈 준 놈도 범인이고 모두 다 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사실 합리적으로 뽑기는 하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다 배제하는 건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에요. 사실은 이제 블라인드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면접도 보고 그리고서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추천이 올라오게 되면 완전히 밑에서 다 뽑는다 그러면 인사권자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사실 엉뚱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권자의 인사권도 존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도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장이나 감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본부장은 그 아니었다. 역할도 아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건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예. 들고요. 네. 일단 성남시 의회에서는 2010년에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성남시 의원들이 당신은 이쪽 건설 쪽과 별 관련도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냐라고 하니까 임명권자가 잘 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당시 임명권자는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었고, 근데 그 국장은 임원추천위회가 사실 전권을 행사한 거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럼요. 임추위원장은 사실이죠. 이한주 네. 경기연구원 원장이었고요. 이 원장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오게 됐는지. 사실 뭐 다 10년이 넘게 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사람들이 생각은 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예.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마 절차를 위배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측근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 정의 사람에마다 다를 수가 있죠. 자기는 측근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나를 측근이라고 생각 안 해주면 섭섭할 텐데 예. 이 섭섭함의 범위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한 번만 봐도 우리 허 의원님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분을 모를 때가 사실 많아요.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지 못해요. 근데 저 사람 정말 모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아는 체해. 그러면
그분을 속이는 건 아닌데 그분 사실 안 민망할까 봐. 친한데요라고 뭐 절대 말 분명히 못해요.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맞는 말씀이지만 유동규 씨가 상당히 많이 서운해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약간 과장된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진짜 측근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행사인 이 대선 캠프에 이분이 왜 관여를 안 했겠어요. 예. 작년 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아니요 전혀 안 부분이고, 했고요. 예. 제가 캠프 수석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캠프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 이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실물로도 못 보고 뭐 메일로도 못 보고 모든 이 우리 회의방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모든 쪽에서 이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분이 작년에 진정한 맞아. 측근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기존에 뭐 최순실 씨를 아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서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국민들이 우롱당하는 것 같아서 좀 언짢아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아는 사실이 자꾸 아니라고 변명을 계속하다 보면 그 안에서 거짓이 드러나게 되니까 너무 길게 설명을 이 하나를 가지고 너무 길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지금 계속 질문하시니까 의원님도 그렇고 되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무언가 찔리는 또 것일까요?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최순실은 측근이 아니었죠. 일인자였지. 최순실이 더 위였다. 그러면 유동규 씨도 모르죠. 이건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 특감하자. 특감하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 이번 국감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2명의 대선 주자, 정당의 대선 주자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주제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심상정이 이재명에게로 잡았습니다. 정의당의 대선 주자로 선출이 됐죠. 심상정 의원이 좀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를 좀 몰아붙였습니다. 이 장면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에 말하자면 75%에서 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총 1조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다.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거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설계한 사람이 법리다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예,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대선 후보인데요. 날카롭게 날카롭게 몰아붙인다는 표현이 좀 많게 좀 각을 많이 세웠어요. 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의 공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심상정 의원도 본인이 누차 그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예, 뭐 아직 본격적인 무대도 오르지 않았는데 공조부터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가치, 정책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는 사실 조율이 가능하겠지만 예. 경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심상정이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의 실수를 다시 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그래서 정의당만의 모습은 보여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추후 대선 TV 토론 미리 보는 것 같은 미리 보기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 반론을 또 하실 말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은 토론인데 한 분은 공격만 하고 한 분은 방어만 하는 토론이라. 주도권 토론. 이건 이미 불리한 게임이었다. 아니죠. 지금 트레이닝을 해놔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보기 드문 장면이 왜냐하면 집권여당 대선 주자가 국감에 나온 것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렇죠. 네. 여하튼 조국 장면이었습니다. 옹호로 했던 것처럼 하지는 않으실 거다. 정의당이. 예, 정의당이 알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권에 있었던 독한 썰들 모아 보겠습니다. 썰피 강정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신당 창당에 앞서 새로운 물결로 당명을 확정했습니다. 일주일간 대국민의 공모를 거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붕어빵 틀에 밀가루 부어봐야 붕어빵밖에 안 된다던 김 전 부총리. 새로운 틀에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2위 보겠습니다. 기분 안 나쁠 리가. 토론 후에 검찰 9년 선배를 툭 쳤던 윤석열 후보. 어깨를 내줬던 홍준표 후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캠프에서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기분이 안 나쁘실 리가 있겠어요. 네, 후배이니까 또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또 얘기해서 또 이거를 화제를 만들고 논란을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난감하신 거죠. 그러면서 경험이 없는 후배가 무례하게 굴면 맏형의 마음으로 받아주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맏형같이 안정감이 있는 후보, 새로운 전략일까요? 1위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타이슨. 자칭 대장동 일타 강사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핵주먹으로 유명한 복서 타이슨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은 타이슨을 상대하는데 유리턱을 갖고 스텝만 밟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앞서 타이슨 같은 정치를 하고 싶다던 한 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원 후보는 어떤 타이슨부터 KO 시킬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세 가지를 보셨는데요. 먼저 좀 여쭤볼까요? 허은하 의원님은 어떤 썰을 픽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기분 안 나쁠 리가. 아,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토론 뒤에 네. 윤석열 후보가 어깨를 툭 쳤던 거 혹시 같은 것? 저 말을 좀 많이 했으니까 네. 예, 우리 같은 걸로. 허 의원님 하는 걸로 같이 강정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가 할 때 감사합니다. 물어보니까 두 분이 같은 걸 하셔서 일단 허 의원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 표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오케이라던가 뭐 돈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미주나 이럴 때는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예. 일본은 이걸 돈으로 하고 또 어느 나라는 이게 욕이에요. 이게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욕설입니다. 욕인 예, 나라도 각 나라마다 지금 문화를 예. 잘 아시니까. 문화가 아, 많이 이게 달라서 욕이에요? 예, 이 자체가 욕인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 제가 만약에 나가다가 툭툭 치면서 그만해 다음부터 이렇게 했을 때 박찬대 의원님한테? 예, 예. 했을 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재선이시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떨까? 아, 저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저는 뭐 허 의원님이 툭 치는 거야 뭐 좀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하죠. 그쵸. 특정이 조금 네. 당황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생 같은 경우는 그걸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 아, 지금 훨씬 다들 젊게 보시는데. 아, 미안한. 비밀을. 70년대 중반은 이해를 한다. 예. 라는 건데, 예. 글쎄, 홍준표 후보는 어땠을까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분 안 나쁠 리가 약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홍준표 후보는 확실히 전략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전략이라면 큰형, 그냥 예, 할아버지, 아버지. 허허. 예, 허허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기존의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는 확실히 이제 투사의 이미지로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막 공격하면서 이슈를 만들어 갔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올 수 있었고 정말 우리 당을 위한 투사였죠. 근데 이번에는 제1야당으로서 내가 만약 후보가 됐을 때 가장 문제점이 됐던 그 막말이라던가 예. 앉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지만 안 나쁘게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안 나쁜 척은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안아가려고 혹시 한마디를 하시는 것 더 하신다면? 아니 사실 저도 이제 그 장면을 이제 급히 봤는데 홍준표 후보의 얼굴은 못 봤어요. 이 계속 뒤통수, 웃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뒤통수만 보고서는 내가 판단은 예. 못 하는데 사실은 좀 셌어. 셌어요. 예,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해도 좀 예. 언짢을 수 있는데 탁 쳐버렸거든요. 그런데 얼굴 표정은 못 봤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건 아마 좋은 자세 아니었나. 예. 예, 좋은 그렇게 자세? 그렇죠. 그냥 그걸 참아낸 거는. 참아내는 아, 거. 그죠. 홍 후보님은 잘 참아내신 것 잘 같아요. 참아내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전체적으로 동작이 크거든요. 그죠. 제가 그 커서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도리도리의 각도도 남들보다 훨씬 큰 편이고 몸집도 그다음에 크시고. 어제 나왔던 다리를 좀 벌리고 앉은 사진도 사실 각도가 상당히 커요. 네. 손도 이렇게 좀 크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정말 악의 없이 툭 친 건데 예를 들어서 허은하 그렇게 의원님은 느꼈을 수도 툭 치는 있죠. 거를 이분은 툭 하신 걸 그냥 무의식적인 저분은 저렇다라고 또 받아들이실 예, 수도 있어요. 맞는 말씀이죠. 제가 그럴 몇 수 번 있겠네. 뵀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리고 아마 물어봐도 그럴 거예요. 일부러 세게 친 거지? 그러면 이렇게 도리도리 할 거예요. 아, 제가 직접 몇 본인이 번 인정하진 않으실 뵀는데 것 같아. 원래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의도가 어떤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그 거리 얘기도 잠깐 하면 친밀한 거리가 있고 개인적인 예. 거리가 있고 공적인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스타일은 제가 볼 땐 스킨십이 많다고 했잖아요. 가까이 가서 친밀함을 좀 표시하는 친밀한 거리 영역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께서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있을 때.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는 친근한 표시로 아 형 뭐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을 수 있고. 또 우리 홍 후보 측에서는 이게 뭐지라고 하지만 그래 나는 큰 형이니까 하면서 또 네, 뭐 안아주고 뒤에 또 저기 윤석열 후보의 얼굴이
돌렸을 때 약간 인상을 쓰는 표정이 순간적으로 보여서 정답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왜 또 고개를 예. 흔드세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지적을 받는 태도가 하나 있는데 예. 이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 좋잖아요, 이거.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죠. 봐도 좀 경망스럽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고 예.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제가 또 윤석열 후보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주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긍정적이다. 주제는 네. 윤석열이 시켜서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지난해 4월 3일 통화 내용이 있는 거죠. 관련 내용 일부 공개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고발장 만약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 해놓을게요.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네. 예. 고발 사주 의혹 지금 김웅 의원의 녹취 윤석열이 시켜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맥락을 두고 여야가 다투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짧게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고발 사주는 네모다. 저희가 요즘 네모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모의 꿈도 아니고 어쨌든 예. 간단하게 네. 먼저 하셨으니까 예. 스펠이 아니라 이게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맞나요? 예. 발음은 좀 세게 하죠. 예. 망조다. 고발 사주는 망조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이분이 좀 그래도 저기를 좀 좋아하잖아요. 전통 신앙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점이나 사주나 이런 거 그거는 좋아하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고발 사주니까 사주를 봤더니 이 고발과 관련된 사주를 봤더니 꽝이었다, 망조였다. 이거 큰 실수했다. 자, 그리고- 유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예, 유머입니다. 네, 유머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고발 사주는 질소 포장이다, 과대 포장이다. 음.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에 대해서 과대 포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여러 국민의힘 가지 김웅 의원도 측면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언가가 많을 것 같이 이렇게 예. 포장은 엄청나게 큰데 결국 그 안엔 질소가 들어있는 그 과대 음. 포장이다. 그러니까 기대감만 크고 나중 결과 고발 사주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고발 사주가 누군가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음. 국민의 힘이다, 김웅이다,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로 이 몸집을 키우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심각한 부분을 제가 사실은 아까 유머로 아까 표현을 예. 했는데 오히려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미애 우리 전 대표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복원되어 있는 그 녹취 파일을 보게 되면 정말 피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이거는 뭐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일어날 건데 이것도 특검 가야 되나요? 확실히 제가 이번에 느꼈던 점은 검언 유착이 무언가 냄새가 난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잠시만요. 검언 유착 말씀이십니까? 권언 유착 말씀이십니까? 검언, 검언 유착. 예, 검언, 검찰과 언론에 뭔가의 유착이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유착이 있지 않다면 이게 이런 녹취 자체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 있어서. 예. 예. 이게 뭐 비밀 누설죄라는 거라는데 근데 이러한 것을 예전부터 알아서 그 녹취록을 가지고 지금 이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이 또한 그 질소 포장을 위한 하나의 이 액세서리 아니었을까 포장지 안에. 그래서 JTBC는 윤석열 이름을 넣었었나요? 당시에 처음에 녹취록이 나왔을 때는 저희는 없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MBC에서만 나왔는데 네. 지금은 보도에 의해서 음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그 MBC 후에는 하겠죠. 윤석열이 네. 시켜서라는 표현이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듣고 나서 예. 예, 그 녹취록을 다 직접 듣고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저희가 그 취재원들은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 아니 질소 포장이라고 하면서 검언 유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약간 상반되는 거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질소 포장은 사실과 다르게 과대됐다는 거고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검사장하고 예. 이동재 기자 사이에 사실
대화 원래 내용이 이제 그 프레임인데 여기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검은- 보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의미의 검은 다른 일치하기 의미라는 있다는 말씀이고 물론 다른 의미이긴 한데. 다른 의미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질소 포장이지만 안에 뭔가 음식은 있잖아요. 과자도 있고 예 있기는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한동훈하고 예. 이동재는 있었구나. 아 그거는 전 그 얘기를 하는 오늘 한동훈은 의미. 한동훈은 그러니까- 아니라고 다시 고소하겠다고 얘기했던 건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시계를 자꾸 보여주시니까 네, 오늘 다음에 시간이 한 번 다 더. 돼서 예. 약간 좀 더 가서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두 분 모셔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쉽긴 하네요. 시간 네. 할 말이 많은데. 그러게요. 항상 한 뭐 30분 이상 되는 시간을 어떻게 때우나 하는데 네. 금방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금방이죠.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말이 좀 많은가 봐요, 제가. 오늘 두 권성동 분 말씀 의원의 여기까지. 페이스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자, 웬스데이입니다. 벌써 수요일인데 하루 종일 오전은 국감 보다가 이제 뉴스 썰기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준비한 영상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제 생각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윤석열 전두환 발언 미숙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5.18 군사 쿠데타만 빼고 정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준석 대표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죠. 자, 그 문제라고 했던 그 발언, 어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윤 후보 자신 SNS에 해명을 했었죠. 자, 전두환 정권 군사독재 시절에 김재익이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대통령 소리를 들을 정도로 권한을 다 줬다. 자,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그 호남 사람들을 화나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재차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경쟁자들 그리고 이 대표까지 나서서 지적을 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주장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전두환을 예로 들었고 또 가만히 있는 호남에서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끌어들였냐는 게 비판의 핵심인 거죠. 자, 전두환 같은 경우에 자신은 경제를 모르니까 나머지는 다 전문가한테 맡겼다. 이런 얘기는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내가 군사 작전이나 이런 거 이외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 전문 분야를 모두 선발해서 보좌진으로 쓰고 주요직을 맡겼습니다. 자, 자신은 군사작전, 군인이니까 군사작전 분야만 전문가고 나머지는 다 모르니 맡겼다라는 얘기인데 듣다 보니까 자, 군사작전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5.18 광주 진압이나 발포명령 같은 이런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왜 잘 알 수 있을 텐데 모르고 있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의심은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50 시절 정말로 정치는 잘했나요? 일단 저도 당시에 그 초등학생이라서 뭐 제가 피부로 느끼진 못했지만 뭐 나중에 이제 신문 같은 거를 보면서 좀 본 단어가 있는데 혹시 50비리라는 표현 아세요? 50비리? 교과서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50비리 뭐 그때는 자주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80년대에 제가 신문 하나 좀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은 조선일보 95년도 조선일보인데 보시면 자, 전시 측근 비리 수사, 전시 골프장 인가 개입 이런 식의 어떤 전시비들이 많고요. 또 다른 신문 당시 내용을 보시면 자, 88년도 제가 초등학생 시절인데요. 동아일보 50비리 본격 수사 착수한다. 자, 저런 식으로 50비리라는 것은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의 상징과도 같은 그 단어였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자신은 뭐 관여를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나오는 대립목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정권의 어쨌든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국가 폭력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잘못을 빼놓고 야, 그것 빼고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약간 좀 맥락이 안 맞다라는 거죠. 자, 유승민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18을 빼면 전두환이 애초에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정치를 잘했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어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헌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라고 이미 판결이 나온 거죠. 자, 전두환은 공포 정치, 독재 정치를 많이 해왔는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화제가 됐던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들으면 좀 으스스해지는 농담이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내 사진은 꼭 비틀어지게 인상을 하고 저런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당해본 사람들은 저런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저도 싸해지는데 자 어쨌든 윤 후보가 이제 호남에서 긍정평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거 자료가 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찾진 못했습니다. 자, 대신 그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 했던 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싫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좋다. 들어와 봤더니요.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꼴찌가 바로 전두환입니다. 자,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 2등이 전두환입니다. 자, 그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 보면 2015년에 또 조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자,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순인데 여기도 보시면 전두환 3%포인트로 역대 대통령 중에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윤 후보가 굳이 더 위에 평가돼 있는 대통령도 많은데 굳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를 벤치마킹한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도 호남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 자체는 좀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과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당장 이준석 대표가 주저하지 말고 사과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호남 지역에 상당한 호감을 사고 있었던 후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또 대처했는 것이 옳았는데 지금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마침 김경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가 오늘 출연하게 되는데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후보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명구스럽다, 사과를 건의하겠다라면서 대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연끌 인터뷰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만나보죠.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시간 다 재고 있다고요. 알만한 분이 왜 자꾸 답변하는데 끼들고 난립니까? 1분도 안 됐는데. 나름대로 사회자요? 내가 뭐 MC입니까? 자, 국감장 센터를 맡은 MC 응천.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출석한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감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진행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 진행을 하면 저희가 또 진행자를 MC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 MC죠. 강 MC이고 저도 이 MC 뭐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자, 원래 오늘 이 진행은 위원장이었던 이현승 국민의힘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마침 서울시 국감이랑 겹쳐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조응천 여당 간사가 대신 진행을 한 건데 야당에서는 진행이 편파적이다. 계속 문제를 삼으니 저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사회자라 지금 뭐 어디 지역 행사합니까? 아까부터 계속 사회자라 그러네. 그럼 발가락질 할까요? 웃음소리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진지한 표정의 내용은 그렇게 진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엊그제 이제 국감 당시에 이재명 지사에게 너무 많은 발언 기회를 줬다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그걸 막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죠. 네,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조응천 의원도 공정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이렇게 타이머를 가지고 와서 재고 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저도 보니까 계속 타이머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길어지면은 자, 그만하시라고 재촉을 하고 다음에 대답해라 이렇게 좀 끊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자, 하지만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편파라고 얘기하니까 아까처럼
뭐 내가 MC냐, 사회부는 MC냐 이렇게 불만 제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말이 나와서 말인데 MC라는 표현, 자, 조홍천 의원 지난 대선이었죠. 지난 대선 때는 스스로 자신의 블로그에 자, MC 응천이 데뷔했다라고 썼기 때문에 조 의원이 MC라는 표현을 싫어하진 않는 걸로. MC 확인이 자체는 됩니다. 싫어하진 않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깨알 같네요. 자, 국민의힘에서 근데 강아지 인형을 가져와서 국감이 또 중단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그 강아지 인형을 가져왔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 불독입니다. 강아지라기보다는 불독에다가 양탈을 씌웠어요. 자, 양의 머리를 한 강아지, 양의 머리를 한 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죠. 양개. 이상한 개, 뭐 이런 게 아니라 양두구육, 양머리를 하고 개고기를 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겉가속이 다르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참고로 보니까 송석준 의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국감장마다 이 인형을 갖고 다녀요. 반려견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반려인 송석준 의원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부근에서 데리고 온 대동이었어요. 이상한 걸 자꾸 먹고 다니는지 자꾸 이상한 구린내를 풍겨서 제가 이름을 대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대똥이를 데리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고. 어쨌든 이 대똥이 때문에 잠깐 정회가 됐고 결국 이 대똥이를 치우고 국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인형도 등장을 했었고 국감은 어쨌든 끝났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발언들을 이어갈지 흘러갈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영끌 인터뷰입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랑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 네. 예, 앞에 이제 썰전 라이브에서 토크에서 많이 다루진 못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광주.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 5.18 군사 쿠데타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 호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은 광주에서 중고를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80년 5월에도 광주에 있었죠. 광주에 있었죠. 예. 당시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 본인의 워딩을 그대로 빌어서 얘기하면 그 부분은 너무 앞뒤 맥락을 자르고 한 얘기다. 그리고 실은 내가 본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뽑아서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최고의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그분들에게 권한 위임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전두환 얘기가 나왔다든지 하는 부분은 굳이 전두환 대신에 가령 뭐 영남에서 지금 이제 당내 경선 과정이니까 뭐 박정희로 바꿨다든지 이랬으면 조금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쉬운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아쉬운 생각 정도인지 오전 인터뷰를 김경진 특보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사과를 건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건의를 했습니까? 아까 이제 인터뷰 끝나고 이제 몇몇 핵심 참모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후보께 전달을 했고 아마 방금 직전에 대구에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토론회 과정에서 아마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 경선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광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광주에 내려가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 유가족이나 피해 희생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과 공감하고 그분들을 어루만지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요건 이 문제의 논쟁이 되기 오래전부터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반드시 집어넣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는 공약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에 그만큼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건데 굳이 전문가 기용에 대한 얘기를 광주 5.18 당시 발포 명령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두환 씨 예를 들어서 했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광주 많은 사람, 호남 많은 사람, 또 국민 많은 분들의 마음이겠죠.
그러면 사과를 바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후보의 어법이라든지 화법의 좀 문제인데 저희들도 참모들이 좀 후보께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좀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후보가 이게 경선 끝나자마자 광주 내려가서 5.18 유가족들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과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이 사과의 뜻을 이게 담아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토론회 전에 기자들에게 했던 말은 내가 광주 시민들을 화나라고 한 말도 아니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라면서 근데 아마 이제 언론이 너무 그쪽에 과잉 해석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제 광주 관련 발언이 전두환 씨 관련 발언이 근데 전문가들이 이준석 대표 정치를 잘 아는 이준석 대표 또 우리 김경재 특보님도 이거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말을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안 하는 근데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회 과정에서 광주 바로 이게 경선 토론회 끝나자마자 바로 첫 번째로 광주 방문해서 유가족들 만나겠다고 하신 내용이 이게 사과라고 하는 딱 그 두 단어 표현은 안 들어갔지만 실질적 의미의 사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도 저희 후보가 실은 정치에 데뷔한 지 지금 한 6월이니까 한 4개월 만 4개월, 5개월 남짓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또 참모진들이 더더욱 노력해서 함께 이렇게 이 후보의 역량을 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검찰, 법조 분들이 이제 부장검사 출신이지만 김경진 특보님도 오랫동안 그랬지만 정치권에 생활을 하셨고 근데 법조 쪽은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만 따져서 이게 범인이냐 아니냐 법적으로 내가 잘못했냐 아니냐만 따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 서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과를 안 하고 내가 틀린 게 없는데라는 부분 같은데 잘 모르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역사인식도 문제지만 사실은 검찰만 26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아까 토론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참모진들이라든지 또 언론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비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혹독한 비판과 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 후보께서 저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마음 자세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어쨌든 언론에서 많이 비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캠프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해서 감사하다는 마음 처음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사과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런 마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게 사실은 그게 형식 같지만 결심의 문제거든요. 결단이고. 근데 아직 그런 결단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김웅 녹취 파일에 윤석열이 시켜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들킬 뻔하니까 들킬 수 있으니까라는 의도다라는 게 여권의 해석인데 윤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너무 악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아니 이거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빨리 김웅 의원 소환해가지고 이제 김웅 의원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마침 지금 녹취 파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과 조성은 씨 간에 생생하게 둘이 대화한 내용들이 지금 이게 이제 본인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들려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빨리 진상을 조사하고 도대체 김웅 의원은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 고소장이 넘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고소장을 써준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가가 도대체 누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밝혀주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윤석열 캠프도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살까봐라는 맥락으로 이제 캠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김웅 의원 소환해서 빨리 진실을 밝혀달라.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얘기가 아니 나 한겨레 신문으로부터 명예훼손 당했을 때 내가 직접 고발을 했다. 그리고 남부지검하고 중앙지검에 쪼개져 있는 사건, 남부지검 사건 중앙지검으로 이송하라고 했다. 그 사건 전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일관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에 대해서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로부터 윤 후보 캠프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